이치미 입시 뉴스. 다가오는 수능을 앞두고 서울대에서 2022학년도 입학 전형 주요 사항이 공개됐습니다.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의 변경 사항과 수능 방향 변경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시 모집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뜨죠? 예, 정시 모집. 정시 모집은 이건 아마 신문에서 보셨을 텐데 1단계 수능 백에는 변화가 없고요. 2012학년도에서 뭐가 변화한다? 내신 학생부가 10% 줄어듭니다. 즉 학생부가 50에서 40, 교과가 40에서 30으로 줄어들고 수능이 20에서 30으로 늘어난다. 아까 수시하고 동일한 원칙 철학에 입각한 거죠. 내신 점수의 비중을 줄이고, 즉 점수 격차를 줄이겠다는 얘기죠. 내신에. 대신 수능은 점수 격차를 더 벌리겠다. 2011학년도까지 수능 20%를 발행할 때 점수 차가 몇 점 나죠? 네, 최대 15점까지 발생할 수 있죠. 네, 15점이 발생한다는 건 좀 쉽게 얘기하면, 러프하게 얘기하면 20과 5점으로 쫙 나뉜다는 거죠. 그럼 30점이 된다면 어느 정도로 폭을 확대할지는 아직은 발표하지 않았지만 30대 5까지도 벌릴 수가 있겠죠. 즉 25점 차이까지도 발생할 수 있게 하면 내신의 분리자가 충분히 더 역전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주고자 하는 거, 이것이 서울대의 의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어떤 게 있냐면 내신에서 학생부 반영 방법의 변화가 있는데요. 전 과목 반영 여부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술이라든가 가정, 체육, 음악 등을 뺄 가능성도 여지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말이죠. 심화 교과목과 기본 교과목의 경우에는 내신 산정 방법이 좀 달랐습니다. 심화 교과목에 점수를 더 주죠. 보통 교과목 만점은 10점인데 심화 교과목은 12점이 됐는데 지금 고교 교과과정 변경에 따라서 심화 과목이 좀 변경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와 관련된 제도나 어떤 원칙들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요 점도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또 뉴스가 나오면 그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정시 모집에서 수능 반영 방법에 대한 변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좀 안 중요한 건데 서울대의 경우에는 자연계열 학생, 즉 수리가와 과학을 선택한 학생들이 모두 다 인문계 지원을 할 수 있죠. 예, 인문계를 쫙 지원할 때 수리가형을 응시한 자는 가산점을 과거에 5%를 줬습니다. 10%까지 주게 됩니다. 근데 뭐 수리가를 하고 일부러 서울대 인문계를 지원한 사람이 1년에 몇 명 나오는지 통계치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참 적죠. 뭐 일단 바뀐 건 바뀐 거고요. 두 번째, 이게 중요한 거죠. 인문계 자연계 학생들이 공부하는 탐구 과목의 변경이 있는데 알고 계실 겁니다. 몇 과목으로 축소? 네, 이건 교육부 방침이죠. 교육부가 4과목을 보지 못하게 하고 3과목까지만 보도록 했으니 서울대는 3과목까지밖에 볼 수가 없게 된 거죠. 인문계는 어떻게 됐냐? 4과목이 아니라 3과목을 응시하되 국사를 포함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인문계는 그냥 한 과목 준 것뿐이죠. 국사 그대로 한 과목 그냥 빼고 그러면 사회 과목을 그냥 3과목만 공부하면 되는 거죠. 국사를 포함해서. 문제는 과탐인데요. 과탐은 서로 다른 3과목을 응시하되 이 수준의 1개 과목을 포함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서로 다른 3과목을 응시하되 이 수준의 1개 과목 포함. 말보다 실제를 보는 게 이해할 수 있게 쉬울 것 같은데요. 여기 한번 펴보세요. 거기 OX 보이시죠? 예를 들어서 물리원, 화학원, 생물2 이렇게 보는 건 되는데 왜? 물리, 화학, 생물이 다 각이한 영역 아닙니까? 그런데 화학원, 화학2, 생물원을 공부하는 건 삐 올려있죠 거기? 안 된다 이거지. 예. 근데 보통 학생들이 이렇게 대비해왔을 가능성이 높죠. 지금 예비 고3 학생들 3과목을 준다 그랬고 서울대는 원원, 투를 해왔으니까 화원, 화투, 물원, 화원, 화투, 생원 대부분 학생들이 이렇게 대비해왔을 거예요. 서울대가 이런 학생들한테 비수를 날리고 있습니다. 어떤 비수입니까? 그거 안 돼 자식아. 화원, 화투 안 되고 투는 딴 과목을 하라 이런 얘기죠. 그럼 거기에 동그라미 있는 거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어떻게 있어요? 물리원, 화학원, 생물투. 물리원, 생물원, 화학투. 물리원, 화학원, 지학투. 뭐 이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럼 결국
예를 들면 거기 있는 표처럼 생물2를 하려고 할 때 생물1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이, 물론 내용이 좀 다릅니다만 생물1에 대한 지식 전혀 없이 생물2만 생짜로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생물1을 사실상 포괄하면서 생물2도 해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결국 과탐의 경우에는 뭐다? 4과목에서 3과목으로 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준 게 없다. 변화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서울대 학생, 서울대 입학처 대단하죠. 예. 교육부가 줄이라고 해서 할 수 없이 줄이지만 우리 고집 있어. 우리 원칙 있어. 이과생들 다 알아야지. 왜 안 해? 최소한 3개는 해야지. 이런 식으로 고집을 피우고 있는 거죠. 제가 볼 때 앞에 수시의 경우에서는 또는 정시 모집의 반영 방법은 연세대에서 뺏긴 학생들을 되찾아오겠다는 강한 의지가 피력되어 있는데 반해서 요 정시 모집 탐구 반영, 특히 과탐 반영과 사탐 반영은 전혀 다른 스킴의 기초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학문적 순수성과 학문적 우월성을 지켜나가자는데 과연 이 2마리의 토끼를 서울대는 잡을 수 있을 것이냐?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과생들 중에서 지금 화1, 화2, 생물2 이렇게 생물1 이렇게 대비해왔던 학생들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섰다. 서울대를 포기하고 그냥 2과목 갈 것이냐? 아니면 서울대를 도전하기 위해서 안 공부하던 2 또는 안 공부하던 1과목을 지금부터 추가할 것이냐?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기까지 입시 뉴스의 김찬이었습니다.